핸드폰 집어넣어. 오늘 언제 끝나요? 뭐가 언제 끝나? 수업이요. 수업 10시에 끝나잖아요. 오! 일요일. 자, 원리함께 들어가는데 등기수열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거 거기다 프린트 필기 잘해서 새 책 대박예감에다 잘 꽂아놓으세요. 몇 명 언제 끝나? 지금 문제 많이 나오가 있네요. 집중해. 일단 등기수열에 확보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등기수열 확보하는 공식. 1-1분의 R-1의 A1 함수제곱 곱하기 몇 번째 항이요? 첫 번째. 그 등기수열에 확보하는 공식을 써먹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겠죠? 원리합계가 크게 세분화시키면 두 가지입니다. 그냥 정말 원리합계가 있고요. 그 다음 매달 얼마씩 넣어 적금하는 거. 적금 타는 거 있죠? 그걸 적립금 총액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가지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 여기를 좀 잘 보셔야 된다고. 니들이 뭐 돈을 빌려서 이자를 내본 적도 없고요. 그죠? 갚아본 적도 없고 실제로 니들이 현재 매달 뭐 얼마씩 적금을 직접 붓고 있는 적도 없죠. 실제로 안 해봤기 때문에 용어들이 좀 생소하다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걸 좀 정리합니다. 이제 일단 뭐 원금이라는 말이 나와요. 원금. 원금은 처음 집어넣은 금액 얘기하는 거야. 처음 은행에다가 처음 넣은 금액 있죠? 이걸 원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용어의 뜻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율이라고 나오는데 단위는 퍼센트로 나오거든요. 이율은 이자 주는 비율 얘기하는 거야.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 주잖아요. 그죠? 월 이율이면 월마다 주는 거고요. 월 이율이면 이자 주는 그 기준을 달마다 끊어가지고 주겠다는 얘기고, 연 이율이란 말이 나오면 이자를 연마다 끊어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해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좀 알고, 불입금이라든가 뭐 너무 어려운 건 좀 뺍시다. 왜요? 그거는 뭐 용어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서요. 네, 안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원금하고 이율이 어떤 뉘앙스인지부터 좀 알고 계시고, 자, 원리와 함께 들어갈게요. 자, 원리합계 이게 첫 번째 소단어네요. 요 원리합계 얘기하는 겁니다. 원리합계가 뭐냐면 원금 얘기하는 거고요. 리가 이자 얘기하는 거죠. 이자. 즉 원금하고 이자를 다 합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근데 가장 단순한 원리합계는 니들이 뭐 퍼센트로 증가할 때 감소할 때 이런 거 해봤잖아. 뭐 그거랑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거 하나 더 해야 되겠다. 복리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전부 다 복리법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시중교재 단리법, 복리법 뭐 써져 있는데 필요 없고, 복리법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은행에서 우리가 예금을 했을 때 이자를 주는 방식인데요. 항상 전 단계 기준으로 해서 이자를 주는 겁니다. 월이면 전월 금액 기준으로 이자 주는 거고, 연이율이면 전 연도 금액 기준으로 이자 주는 거야. 전 단계 기준입니다. 전 단계 기준으로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게 복리법입니다. 그래서 뭐 홈쇼핑 같은 거 보시면은 뭐 보험 같은 거 할 때 뭐 복리법으로 주네 어쩌네 이런 말 나오긴 하는데, 문제가 다 이 복리법으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복리법이 뭐냐? 우리가 앞에서 했던 뭐 퍼센트 단위로 증가하거나 인구가 뭐 몇 퍼센트씩 증가하거나 이런 문제 있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은행에다 돈 넣고 이자 받는 개념으로 했을 때 특별히 이름을 원리합계라고 한다는 얘기야.
자, 이겁니다. 처음에 A1을 은행에 넣어요. 한마디로 A1이 원금이야. 잘 들으세요. A1이 원금이고, 뭐 예를 들어서 월이율로 합시다. 뭐 예를 하나 들게 내가 예를 든다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A1이라는 원금을 넣어. 근데 은행에서는 이자를 월이율로 준대. 그래서 월이율 뭐 R%로 이자를 준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답에서 이렇게 물어봐. 12개월 후에 원리합계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 원리합계는 뭐냐면요. 처음에 은행에다가 딱 A1만큼의 원금을 넣으면 더 이상 은행에다 내가 더 이상 돈은 더 안 넣겠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딱 처음에 원금 A1만 은행에다 딱 넣어놓고 12개월 후에 이자 붙은 걸 찾으면 내가 얼마 찾을 수 있을까?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일단 은행에다 예를 들어 100만 원 넣어놔. 근데 100만 원 넣어놓으면 매달 이자를 뭐 5%씩 준대. 그럼 12개월 후에 가서 내가 돈 찾는 거야. 그럼 처음 집어넣은 금액에 이자가 붙어 있겠지. 그 금액을 찾는 게 원리합계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1개월 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되게 잘하세요. 1개월 후가 되면 내가 처음에 A1만큼의 원금을 넣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이자가 붙겠지. 이자가 이 원금의 몇 프로만큼 붙어? A 곱하기 R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100분의 R로 바꿔도 되는데 그냥 R이라는 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가 누구로 묶이죠? 그러니까 월이율 R%라는 얘기는 R%만큼씩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맞습니까? 인구가 R%씩 증가하면은 이런 식으로 점점 바뀌어 나갔던 거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2개월 후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복리법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에서 그 다음 또 R%의 이자를 붙일 때는 바로 전 단계인 요 놈을 기준으로 해서 이자를 붙인단 말이야. 그럼 2개월 후에 내 통장에는 얼마만큼이 들어가 있죠? 전 단계인 A 더하기 1 플러스 R에다가 다시 요 놈의 R%만큼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기준이 돼서 전 단계 A가 기준이 돼서 그 놈의 R만큼이 다시 이자가 붙게 된다. 요게 2개월 후에 내 통장에 들어있는 애인데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공통으로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얘를 A 곱하기 1 플러스 R로 묶어주시면 여기서 1 남고 여기서 R 남기 때문에 또 1 플러스 R이 괄호 안에 한 번 더 생겨. 즉 결론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등기수열의 활용 파트에서 했던 그런 거야. 인구가 매년 R%씩 증가하고 가격하고요. 즉 처음에 A1만 딱 넣어놓고 나서 복리법으로 이유를 R%씩 줘서 12개월 후에 원리합계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문제는 처음 원금에다가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 플러스 R씩을 계속 한 번씩 곱해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 아시겠어요? 1개월이 지나면 원금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하고 2개월이 지나면 원금에다가 1 플러스 R의 제곱을 곱하게 된다 이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쭉 진행이 돼서 12개월 후가 되면 우리는 얼마만큼의 돈이 통장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A에다가 1 플러스 R에 12제곱만큼의 금액이 통장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합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원금에다 계속 누구를 곱해간다? 1 플러스 R을 곱해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원금에다 계속 누구를 곱해간다고? 1 플러스 R을.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원리합계야. 지금 이 원리합계는 은행에다가 돈을 딱 몇 번만 넣었어? 한 번만 넣은 겁니다. 아시겠죠? 은행에다 돈을 딱 몇 번만 넣는다고? 처음에 딱 한 번만 입금하는 거야. 처음에 딱 한 번만 입금한 상태에서 그 애의 이자를 붙은 애가 나중에 얼마만큼이 되냐를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누구를 계속 곱해간다? 1 플러스 r을 계속 곱해가는 거예요. 네, 됐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요. 시험에는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이 적립금 총액이라는 게 나와요. 적금 드는 겁니다. 다시 누굴 든다고? 니네 부모님이 적금 드는 거 보면 처음에 딱 한 번만 넣어놓고 나중에 타요? 아니면 매 달이든 매 년이든 계속 기간마다 꾸준히 넣어요? 기간마다 꾸준히 넣어서 나중에 그걸 다 한꺼번에 찾는 게 적금을 타는 거거든. 아시겠어요? 맨 마지막에 적금 타는 걸 적립금 총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누구라고 한다고? 적립금 총액. 아시겠어요? 잘 들어요. 자, 봐봐. 예를 하나 들어줄 테니 잘 보세요. 매월, 그죠? 뭐 초나 말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해봐. 니네 적금을 만약에 12번을 넣는데 적금을 몇 번 넣는다고? 1년짜리, 그러니까 매달 A1씩 1년 동안 적금을 분대. 그러면 1년이 12개월이잖아. 그러면 매달 넣는 금액을 원래는 불입금이라고 하는데 매달 넣는 일정한 금액을 12번 은행에 넣겠다는 얘기야. 맞아? 그럼 그 집어넣은 애들이 기간이 지나면 이자가 붙죠. 그럼 적금을 왜 붓는 거야? 집어넣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붙여서 내가 돈을 뿌리려고 지금 은행에다 적금 넣는 거거든. 그럼 12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A1을 은행에 넣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그 A1을 넣자마자 돈 달라 그러면은 A1에 대한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지. 그럼 만약에 달마다 이자를 주는 거였다면 내가 은행 가서 맨 마지막으로 이거 말 잘 들어야 돼. 12번째 A1을 넣었어. 그럼 그 마지막으로 넣은 애도 이자가 한번 붙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적금을 탈 때는 언제 타느냐? 맨 마지막으로 12번째 돈을 넣고 나면 여태까지 집어넣은 거 이자 붙여서 다 주세요 이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집어넣은 애도 이자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12번째 A1을 은행에다 주면 일단 직원한테 안녕히 계세요 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오는 거지. 한 달 후에 와야 내가 마지막으로 넣은 애도 한 달치 이자가 붙어 있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한 달 후에 가서 저 이제 여태까지 넣은 거 이자 붙여서 다 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적금이. 아시겠어요? 근데 수학 문제는 이 정상적이지 않은 형태도 물어보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일단 너희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적금은요 맨 마지막 집어넣은 애도 이자가 한번 붙어야 돼. 그리고 나서 다 찾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고. 적금은 이자를 붙여서 받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재현이 이해돼? 잘 듣고 저기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반응을 좀 보여주셔야 돼. 이거 왜냐면 이런 걸 너희들이 용어도 생소하고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진다고. 근데 초에 입금할 때랑 다 마지막 달. 아 근데 그런 것도 얘기할 거야. 원래 초나 말이라는 게 원래는 실제 생활에는 없어요. 초에 넣든 말에 넣든 한 달이 지나야 이자를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은행 가서 원래 그 매월 초마다 적금 붙는 거를 기수불이라고 하고 매년 말마다 적금 붙는 걸 기말불이라고 하는데 은행 직원한테 가서 저 기수불로 적금 들려 하면 은행 직원이 멀뚱멀뚱 쳐다봐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른다고 그거를. 실제 생활에서 안 쓰거든. 초에 넣나 말에 넣나 뭐가 중요해. 걔네들 입장에서는 돈 입금된 시점으로 무조건 한 달 지나야 이자를 한번 붙여준다니까. 근데 수학 문제를 실제 생활에서 쓰는 용어들로 내야 되는데 옛날에부터 일본책을 베껴다가 그냥 쓰다 보니까 초에 넣네 말에 넣네 막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야. 개선이 안 돼요. 교과 과정을 좀 바꾸면 이런 거나 좀 개선을 하지. 맨날 무슨 단원만 짝짓기해서 왔다 갔다 해놓고 그래서 뭐 고쳐야 될 건 안 고쳐놓으니까. 잘 들어요? 그러면 이따 얘기하면 금방 이해될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냥 문제가 자꾸 그렇게 나오니까 초공식, 말공식 해서 내 공식을 일단 두 개를 딱 정해서 알려주긴 할 거야. 어쨌든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초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적금이라면 초에 넣든 말에 넣든 한 번 기간이 지나야지 이자를 받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니들이 돈을 빌려서 돈을 갚는다면 1000만 원을 빌릴 거야. 은행 가서.
그 은행에다 이자를 매달 줘야 돼. 빌린 금액에 대한 이자를. 그럼 니들이 은행 가서 1,000,000원을 빌렸어. 그럼 빌리자마자 이자 줘요? 빌리자마자 이자 받는 데가 저기 사채업자야. 아시겠어요? 1,000,000원 빌려야 되는데 이자를 띄고 한 900 몇십만원 준다고. 근데 빌린 건 1,000,000원으로 기재가 되죠. 그럼 일반적인 은행에서는, 우리는 수학에 그런 사채놀이 같은 거 안 하고 일반 정상적인 은행에서는 내가 1,000,000원을 빌리면 일단 빠이빠이 하고 가는 거 아시겠어요? 나는 그 은행에 이자를 언제부터 줘? 한 달 후부터 와서 주는 거 아시겠어요? 제가 돈을 빌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으니까 제가 그 돈에 대한 이자를 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한 달 전에 주면 이자가 안 붙어요? 한 달 전에 왜 주냐고. 중간이요.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딱 수학적으로 딱 문제 나오는 패턴만 하자고. 한 달마다 이자 주기로 했는데 내가 15일 만에 가서 이자 주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정해진 기간에만 주는 걸로 생각하자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잘 들어요. 내가 빌린 돈을 매달 얼마씩 갚아 나갈 거야 은행에다. 아시겠어요? 네. 잘 들어. 갚을 때는 내가 맨 마지막으로 돈을 줘서 돈을 다 갚으면 갚는 시점에, 마지막 돈을 주는 시점에 다 갚고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 들으세요. 적금은 내가 마지막에 A1을 넣더라도 그 A1에 대한 이자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받는 시점에 한 달 후가 된다고. 아시겠어요? 네. 근데 내가 돈을 갚을 때는 마지막으로 A1을 주고 돈을 다 갚으면 그 시점에서 끝이죠. A1 갚고 나서 나 한 달 후에 올게 해서 한 달 후에 서 이제 다 갚았지 이게 아니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갚는 거는 마지막으로 주는 시점에서 종료고, 적금은 한 달. 마지막 주는 시점에서 한 텀, 연이든 월이든 한 텀 지나고 와서 받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거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이거 잘 봐. 오케이. 매월 A1씩 입금을 합니다. 이런 거 필기 잘하라고. 매월 얼마씩 입금한다고? A1. 그럼 매월 A1씩 입금한다는 얘기는 한 번만 입금해 아니면 매 달마다 입금해? 매 달마다 입금한다고. 잘 들으세요. 매월 A1씩 입금해서 입금을 하는데 월이율이 R%랍니다. 일단 필기할 시간 따로 없으니까 지금 이런 거 필기하시면서 잘 따라오라고. 내가 말을 잘 들으라고 할 때 잘 듣고. 매월 A1씩 입금할 거야. 월이율은 R%고 당연히 복리법으로 나오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설명한 그런 개념으로 이자 주겠다는 뜻이고. 아시겠어요? 12개월 후 내가 돈을 다 찾겠네. 12개월 후에 적립금 총액은 얼마인지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걸 12개월 후에 그냥 원리합계라고도 쓴다고. 그러니까 이때 원리합계는 이 원리합계가 아니야. 이 적립금 총액의 원리합계를 의미합니다. 원리합계에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습니까? 반응을 좀 보이셔야 돼요. 여기까지 네. 됐어요? 그럼 잘 들어. 자, 내가 처음에 그러니까 이 매월 A1씩 넣는 시점을 초에 넣니 말에 넣니 막 이렇게 말을 바꾼단 말이야. 실제 생활에 쓰지도 않는 말을 언제 넣는지가 뭐가 중요해. A1씩 12개월이 지났다는 얘기는 A1씩 내가 12번 넣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마지막에 12번째는 A1도 한 달이 지나서 내가 돈을 찾아야 된다 이 뜻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초든 말이든 원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럼 내가 처음 1회 A1을 넣었죠. 제일 처음 1회 A1을 넣을 거 아니야. 그 1회 넣는 시점에 초면 초, 말이면 말이라고 쓰면 돼. 어쨌든 처음 넣는 금액 A1이 들어갈 거 아니냐고 맨 처음에. 맞죠? 그럼 얘는 돈을 찾을 때까지 몇 개월이 지난 거야? 12개월이 지난 거지? 그러니까 얘는 돈을 찾는 시점에 이자가 몇 개월치 이자가 붙어 있게 돼.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까? 이해돼? 처음 넣은 A1은 내가 12개월 후에 돈을 찾을 거기 때문에 12개월 동안 이자가 12번이 붙어 있을 거라고. 맞아?
그럼 내가 돈을 여기가 찾는 시점이야. 잘 들어. 돈을 찾는 시점이 12개월 후라고 치면 처음는 A1은 내가 찾는 시점이 되면 이자가 12번 붙어 있겠지. 그럼 얘는 금액이 어떻게 바뀌어 있어? 요 원리합계를 쓰는 거야. 한 번 입금하고 이자 받는 거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10.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12제곱만큼의 금액으로 바뀌어 있을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돼? 반응을 보이셔야 된다고. 그러면은 2회째 내가 아래다 쓸게요. 2회째 내가 또 A1을 넣어. 그죠? 계속 매달 넣는 거야. 12번 넣어야 되니까. 그럼 2회째 A1을 넣으면 얘는 내가 돈을 찾는 시점에 어떤 금액으로 바뀌어 있게 돼? A 곱하기 처음 넣은 거랑 비교했을 때 보면 한 달이 지나서 넣은 거지. 그러니까 처음 넣은 애가 이자가 12번 붙었다면 얘는 이자가 찾는 시점에 몇 번밖에 못 붙어? 11번. 11번밖에 못 붙는다고. 처음 기준에보다 한 달이 지나서 넣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승준 가능해? 그럼 얘는 금액이 어떻게 바뀌어 있어? A 곱하기 1 누구? 플러스 R의 11제곱. 11제곱만큼의 이자가 붙어 있을 거라고 맞습니까? 그냥 초나 말 이게 헷갈리게 나면 회로 할게. 3회째 또 누굴 넣어요? A1을 또 넣으면 얘를 돈을 찾는 시점에 어떻게 바뀌어 있겠어? 10제곱.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몇 제곱? 10제곱으로 바뀌어 있지 않겠냐 이거야. 맞습니까? 이해됐어? 그럼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다가 맨 마지막에 내가 12회째 A1을 넣었을 거 아니냐고. 맞지? 맨 마지막 12번째 금액이 A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 A를 넣고 내가 돈을 바로 달래? 아니면 일단 집에 가? 집에 갔다가 찾는 시점이 언제야? 여기서부터 한 달? 지난 시점에 찾겠다고. 이자가 한 번은 붙어야 되니까. 그럼 내가 돈을 찾으러 가는 시점에 마지막으로 집어넣은 이 12번째 돈인 A는 어떻게 바뀌어 있죠? A 곱하기 1 플러스 R로 바뀌어 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그럼 그 전에 N은 요 위에는 누가 있겠어? A 곱하기 누구? 1 플러스 R의 제곱이었겠지. 이해됩니까? 즉 내가 적금을 찾겠다는 얘기는 찾는 시점에 이만큼의 돈을 다 찾겠다는 뜻입니다. 는 애들이 찾는 시점까지 이자가 각각 쫙 붙어서 이자가 붙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적금을 타겠다는 얘기는 이 돈을 다 한꺼번에 찾겠다 이런 뜻이라고. 여기까지 돼? 그럼 돈을 12번 넣었으니까 얘도 항이 12개겠죠. 맞습니까? 몇 개월 후냐가 돈을 몇 번 넣겠다는 의미랑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12번 집어넣으면 당연히 이자 붙은 애들이 12개가 나오겠지. 그럼 적금을 타겠다는 얘기는 이걸 싹 다 더한 걸 나한테 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다 더한다는 얘기는 무슨 수열이야 이게? 등비 수열에 합을 써달라는 얘기야. 첫 번째 항이 누구고? 첫 번째 항이 누구니? 첫 번째 항이 이게 초항이 아시겠어? 이게 첫 번째 항이네. 이게 첫 번째 항이라고. 공비는 누구니? 공비는 누구야? 여기서 일로 갈 때마다 누구 곱했어? 됐어요? 항의 개수는 몇 개니? 항의 개수는 몇 개니? 항수는 몇 개니? 12개죠? 12개월이면 12번 넣는다는 얘기니까 숫자가 12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이용해서 무슨 수열의 합을 구한다?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더라. 그러니까 합 구하는 공식을 쓰면 1 플러스 R이 공비니까 R 마이너스 1분의 R 마이너스 1에 항수제곱 몇 제곱하고 12제곱 해주고 R 마이너스 1분의 R 마이너스 12제곱 해주고 여기다 곱하기 몇 번째 하셔야 돼요? 곱하기 첫 번째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첫 번째 아이 누구라고요? A 곱하기
1 플러스 R이라고요. 첫 번째 항이 누구라고? A 곱하기 1 플러스 R이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 1 플러스 R에서 1을 빼니까 누구는 없어져? 1은 없어져서 분모의 땅 누구만 남어? R만 이렇게 남는 거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가는? 그럼 이제 보통 공식화 시킬 때는 요 12개월 후를 N개월 후라고 한다고. 몇 개월 후라고 한다고? N개월 후. 그럼 여기 12만 누구로 바뀌어? N으로 바뀐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니들이 외워야 될 첫 번째 공식이야. 이게 니들이 외워야 될 첫 번째 공식. R분의 여기가 초항인데 지금 정상적인 적금을 하고 있잖아.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초항이고요.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이다. 나올 때마다 노가다에서 이런 그림 그려서 일일이 하기 싫으면 이 공식을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근데요 12회 때 A라는 금액을 넣었는데 1개월 후면은 13개월 후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2회 A1을 넣을 때가 처음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지난 거야.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뭘 다른 거야? 그러니까 1회 가는 게 한 달 후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래는 그냥 현재 시점에서 A1을 넣는 거니까 아직 한 달이 지난 시점이 아니라고. 그냥 처음에 일단 A1 넣은 거고 두 번째 A1을 넣을 때가 돼서야 처음 입장에서는 한 달이 지난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12회 때 넣는 거는 그러니까 보시면 2회 A1 넣을 때가 처음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지난 거라니까. 그럼 봐봐, 그러니까 3회째 넣을 때가 처음 기준으로 하면은 2달 지난 거야. 그 11개월 그러니까 12회째 들어갈 때가 처음 기준으로 해서면 11개월 후라고. 그러니까 돈을 찾는 시점이 돼야 12개월 후가 된다 이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다시 집중. 질문 잘했어. 그러니까 회가 의미하는 거는 돈을 집어넣는 횟수 얘기하는 거지 몇 달이 지났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려면 회보다 몇 달 지났는데 하나가 작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요걸 하나 외워주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타이틀을 뭐라고 쓰냐면요 정상적인 적금이다라고 쓰시고 이 정상적인 적금이 문제에서 나오면 초마다 넣을 때야. 초마다 넣을 때. 초마다 입금할 때입니다. 문제를 읽었을 때 초마다 입금하는 적립금 총액은 요 공식을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초마다. 정상적인 적금입니다. 초나 말이라는 개념 원래 없어. 이따가 문제 풀면서 이제 다 드릴 테니까 니들은 R 곱하기 A 곱하기 1 플러스 R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를 외우시고 문제를 풀 때 초마다 적금을 하는 적립금 총액은 이 정상적인 적금을 쓴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 잘해놔. 됐죠? 잘 들으세요. 거기 프린트 문제 봐봐 이제. 응? 프린트 문제 보세요. 저기 프린트 문제 보세요. 저 문제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편하게 풀려면. 니네 뭐 1번 문제 보세요. 1번 문제. 1번 문제 보시면 월요일 몇 프로야? 0.5 항상 이율은 이제 분수로 소수로 바꿔서 풉니다. 항상 이율은 문제 풀 때 누구로 바꿔서 풀라고? 분수가 아니라 누구로? 소수로. 0.5%는 0.005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율을 R로 쓰는데 R이라는 이율이 매 달마다 0.005만큼씩 주겠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1개월마다 복리는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시면 됩니다. 1개월마다 이자 주고 복리를 준다는데 그냥 요거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봐봐. 매월 초에 10만원씩 낸대잖아. 거기다 위주청. 그러니까 이런 말이 돈을 언제 넣는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시점부터 그냥 1개월씩 지나면 이자 붙는 건데 애들 헷갈리게 그 일본책 베껴가지고 자꾸 실제 생활에서 없는 용어인 초에 넣네 말에 넣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일단 써. 근데 이런 초에 입금한다는 말이 나오면 선생님이 뭐라고 알고 있으라고 그냥? 정상적인 적금이라고 알고 있으라고 아시겠어요? 네. 이해돼? 문제를 편하게 풀기 위해서 이따가 뭐 말에 넣는 것도 이제 하나 보여줄 텐데 일단 보세요. 몇 년 후? 3년 후 적립금 합계가 얼마냐 물어보죠? 근데 거기 항상 단서 조항에 이런 멘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1점 얼마? 005의 몇 제곱은? 1.2로 계산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럼 이게 지금 내가 딱 설명한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다만 초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10만원씩 매달 넣겠다는 얘기 아니야. 맞지? 그리고 몇 년 후에 돈을 잘 찾겠대. 3년은 몇 개월 후란 얘기야. 이자를 월마다 주니까 월로 바꿔야지. 몇 개월 후. 매달 초에 10만원씩 몇 번 넣겠다는 얘기야? 36번 넣겠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 돼? 네. 그럼 맨 마지막이 몇 월 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맨 마지막에 넣는 것도 그 달 초에 들어갈 거 아니야. 맞지? 이해돼? 그럼 우리는 돈을 언제 찾으러 가야 돼? 그 다음 달 초에 가서 찾아야 돼. 한 달 지난 후 시점에서. 아시겠어요? 이해돼? 일단은 이게 참 말장난이라서 이제 잘 봐요.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가 1년이지. 근데 그 다음 해에 1월 1일하고 요놈하고는 며칠 차이야? 하루 차이죠. 그럼 이것도 1년 후고요. 이것도 1년 후란 얘기입니다.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럼 1월 1일로 가요? 12월 31일을요 연말이라고 해버리고요 1월 1일을 연초라고 해버린다고. 근데 잘 들으세요. 2020년 초라고 해. 얘가 2020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을 수학 문제에서는 2020년 초라고 해버린다고. 2020년 초에서부터 1년이 지났다는 말을 2020년 똑같은 2020년인데 2020년 말이라고도 하고 2021년 1년이 지난 초라고도 쓴다고. 근데 2020년 말이나 2021년 초나 하루 차이지. 똑같이 1년 지난 걸로 보는 겁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괜히 말 초 해가지고 애들을 헷갈리게 한다고. 그럼 뭐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니들은 연초면 단위가 연초인 게 편하잖아. 그러면 연말이라고 나와 있어도 그 다음에 2021년 초라고 하면 2021에서 2020을 빼면 아 1년 지났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괜히 그걸 2020년 말이다 이렇게 준다고. 그럼 이거나 똑같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전혀 헷갈릴 게 없는 건데 초나 말 이런 말을 써가지고 애들을 헷갈리게 만든다니까. 이런 거나 좀 바꾸지. 집중. 잘 들으세요. 어쨌든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초마다 입금하는 거를 이 정상적인 적금이라고 생각해서 요 공식을 사용하시면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가능? 혜연이 똑바로 앉아서 가능해? 아니 수업을 어떻게 자세를 그렇게 듣냐 좀. 다시
아시죠? 적금을 초마다 넣으면 그냥 정상적인 적금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헷갈리니까. 조금 연습하면 니들이 감이 오는데 처음에는 좀 감이 잘 안 오니까. 보세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초마다 적금해서 36개월 후에 다 돈을 찾겠다는 얘기니까 정상적인 적금이구나. 그럼 이제 요 그림을 그려서 원래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요 공식을 암기해서 그냥 바로 사용을 하셔야 돼. 그게 제일 편하다고 일단. 그럼 갈게요. 분모에 누가 들어가야 돼? 초니까 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상적인 적금 물어보는 거구나라고 파악하셔서 R분의 N이니까 분모에 누가 들어가야 돼? 0.005가 들어가시고 맞습니까? A가 누구죠? 10만 원이고 1 플러스 R은 여기다 1 더하면 되니까 1점 얼마야? 005가 되겠지 맞습니까? 요거랑 매칭만 시켜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들어가? 1 플러스 R을 한 1.005에 몇 제곱이 들어가야 돼? 36제곱이 들어가시고 빼기 1이 붙은 요 값을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공부해서 이걸 외워가지고 그냥 바로 접목을 시키시란 말이야. 그게 제일 편하니까. 네,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리는 걸로 니들이 한번 써보시면 된다 이거지. 자 그럼 갑니다. 계산을 할 때요 항상 여기 요 놈에 대한 단소 조항이 항상 달려있게 돼 있어요.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4개 생긴 거예요. 1.2에서 1을 빼니까 얘가 얼마로 처리돼? 0.2. 계산할 때도 좀 요령껏 하는 겁니다. 0.005분에 10 곱하기 1.005 곱하기 0.2가 이렇게 된다고 아시겠어요? 네. 그럼 분모 분자에 1000을 곱해. 그럼 얘하고 얘가 어떻게 바뀌어? 5로 바뀌고 얘는 1005가 될 거고 10이랑 0.2랑 곱하면 얼마로 바뀌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눗셈을 약분해서 계산하시고 그럼 얼마 나오죠? 2번에 402만원 나옵니다. 몇만 원 나온다고? 그러니까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적금 벌서 나중에 3년 후에 돈 타면 얼마밖에 못 타? 402만원밖에 못 한다고 아시겠어요? 네. 그럼 니들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 한 2년 후에 나 해외 뭐 저기 어학연수 한 6개월 갔다 와야지. 그럼 내가 매달 얼마씩 적금을 부면 될까 이런 생각하라고. 한 6개월 갔다 오려면 1,500에서 2,000 드니까 니들이 매달 적금 얼마 해야 되겠다. 매달 10만 원씩 하면 3년이 지나도 402만 원밖에 안 돼. 그럼 매달 뭐 한 3, 40만 원씩은 해야 되겠죠. 문제도 좀 그런 식으로 실생활에 좀 관련된 걸 내면 좋은데. 먼저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선생님이 좀 양심적이라 문제 말에 넣는 건 하면 안 돼. 여기 집중해봐.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2번 하나 더 풉니다. 봐요. 2번 보세요. 매년 초에 문제 보고 있니? 똑바로 앉아가지고 좀. 얘네 뭐 대학생들도 이렇게 앉아서 수업 안 듣는데 참.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 A1을 연율 몇 프로? 5. 나중에 대학 가서 전공 수업 이런 자세로 들으면 니네 학점 안 나와. 2번 보세요. 2번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 A1을 연율 몇 프로? 5%에 매년 누구로? 복리로 계산한 은행에 적립했다. 그러니까 거기다 매년 초에다 밑줄 치세요. 매년 초. 지금 A1을 언제 넣어? 그럼 그걸 나중에 적금을 붓겠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무슨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나중에 돈을 탈 때 초에 타니 말에 타니 이거는 의미가 없어. 항상 돈을 처음 넣을 때 초에 넣냐 말에 넣냐가 중요한 거야. 아시겠어요? 네. 맨 마지막에 돈을 탈 때를 말에 타니 초에 타니라고 하는 건 니들 헷갈리라고 주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개념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찾는 시점이 뭐 초니 말이니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돈을 넣을 때가 초에 넣나 말에 넣나만 생각해. 초에 넣으면 정상적인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년 후? 12년. 12년 후라는 얘기는 내가 돈을 몇 번 넣겠다는 얘기야. 돈을 몇 번 넣겠다고. 144. 연이율이니까 이자가 연마다 붙는 거 아니냐. 아, 그러네. 그냥 몇 번 넣겠다고. 12번. 12번 넣겠다고. 됐어요?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적금을 탈 건데 그거 12년 후 연말 이런 말 있잖아. 네. 그럼 돈은 초에 냈는데 타는 건 말에 타니까 뭐 어떻게 되는 이렇게 헷갈려 하지 마시라고. 네. 돈을 찾는 시점은 연말이든 연초든 관계없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네. 원래 아까 그런 개념으로 상황을 맞춰야 되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럼 어쨌든 그냥 12년 후니까 내가 매년마다 얼마씩, 초마다 얼마씩 일정한 금액 A1을 12번 넣어서 그 12번에 대한 정상적인 적금을 타겠다 이거 아니야, 맞아? 근데 얼마 탔대? 840만 원. 얘는 그 총 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2번은 총 금액이 아니라 매번 넣는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본단 말이야. 문제는 똑같은 건데. 얼마씩 넣는다고요? A요. 이거 A가 물어본단 말이야. 최종적으로 얼마 받았대? 840. 아, 그러니까 수달 그래기가 초에 내면 뒤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정상적인 적금으로 생각하라 그랬으니까 그림을 그렸을 때 아까 지금 그런 원리니까 요 공식을 그냥 사용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이거 완전 자세하게 막 아까 그런 거에 다 따지면서 하면은 완전 옛날식으로 가르치려면 이것도 이것만 해서 한 3시간은 해야 된다고. 여기까지 됐어? 그럼 출발합니다. 분모에 누가 들어가? 0.05. 0.05 들어가고 A1 누구인지 모르면 그냥 A로 쓰시면 되고 1 플러스 R이 들어가야 되니까 곱하기 누가 들어가? 1점? 중괄호 쳐서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이 뭐겠어? 1점 얼마? 0.5에 몇 제곱? 12. 이게 얼마가 나왔다? 840. 이렇게 가장 단순화시켜서 그죠? 설명을 하고 지금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A 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네. 단소주는 항상 요 놈이 얼마를 준다 그랬잖아. 얼마라고 줬어? 1.8. 1.8이니까 1.8에다 1을 빼면 얘가 얼마가 나와? 0.8. 그럼 계산 어떻게 하라 그랬죠? 위아래에다가 적당히 곱해서 다 자연수로 바꾸라고. 그럼 위아래 얼마씩 곱해 일단? 100. 100 곱하면 얘는 5인데 얘가 105니까 얘까지 바꿔주려면 1000. 3. 그럼 분모가 얼마 되고? 50.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A 값이 나온다 이거야. 항상 계산을 이렇게 하시라고.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얼마 나와요? 3번에? 50만 원 나오네. 50만 원.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정상적인 이제 적금 타는 거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두 번째입니다. 이 적금 받는 개념을 거꾸로 해서 돈을 갚는 거 할 거야. 뭐 한다고? 갑자를 어떻게 되느냐? 아, 비읍. 왜? 갑이요. 갑. 그냥 비읍. 에? 감는다. 비읍. 비읍 뭐야? 비읍 누구야? 비읍 누구냐? 와, 김선. 그럴 수 있죠. 돈을 갚을 때 그걸 합니다. 잘 드세요. 돈을 갚을 때랑 똑같은 패턴으로 푸는 게 연금 받는 게 있어. 내 부모님들이 연금 받으시는 분들 아직 없을 때 연금 받는 법. 연금 받는 법. 돈을 갚을 때가 연금 받는 법이랑 똑같은 거야. 요것도 이제 개념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 일단 봐요. 돈을 갚는다는 얘기는 뭐지? 내가 일단 돈을 빌린다는 얘기죠. 다시 돈을 갚는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뭐 하겠다고? 돈을 빌리겠다는 얘기잖아. 집중해. 현재
내가 A1을 빌렸어. 뭐 했다고? 빌려요. 이거랑 똑같은 게 현재 내가 차를 사. 그리고 차값을 매달 나눠서 갚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네. 돈을 빌리든 A1짜리 차를 사든 미리 내가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한 걸 이제 갚아나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잘 들으세요. 자, 현재 내가 A1을 빌렸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월요일인데 갚는 이유를 월요일로 설정을 했는데 월요일 R%로 내가 갚아 나갈 거야. 아시겠어요? 돈을 일정한 금액으로 갚아 나갈 거라고. 매달 A1씩 갚을 거야. 뭐 할 거라고? 매달 매달 A1씩 갚을 겁니다. 자, 현재 내가 A1을 빌리거나 A1짜리 차를 샀어요. 근데 지금 은행의 이율은 매달 R%래요. 그래서 내가 A1을 빌린 후에 매달마다 A1씩 갚아 나갈 건데 현재 내가 빌려. 그럼 내가 현재부터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그랬지. 처음 돈을 갚는 건 한 달 지나서부터 갚는다고. 맞죠? 그래서 매번 거기 문제를 보시면 매달 A1씩을 매달 말에 A1씩을 갚는다 이런 말들이 꼭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언제 빌린 거야? 그 달 초에 빌린 거야. 아시겠어요? 내가 그 달 1월 1일에 빌렸어. 그럼 그 달 1월 31일이 돼도 한 달 지난 걸로 보는 거고 그 다음 달 2월 1일이 돼도 똑같은 한 달 지난 걸로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돈을 갚기 시작한다는 의미로 문제에서는 공통적으로 돈을 갚을 때는 항상 매달 말에 A1씩 갚는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써놓는다고. 그러니까 집어넣을 때, 적금 탈 때 집어넣을 때는 초마다 집어넣는 걸 정상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갚을 때는 말에 A1씩 갚는 걸 그냥 한 달 지나서부터 갚는 거니까 그걸 정상적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해돼? 네. 네, 그렇게 매칭을 시켜 놓으시라고요. 네. 그러니까 현재가 초든 말이든 중요하진 않거든. 어쨌든 내가 현재 A1을 빌렸으면 현재 시점에서 한 달 후부터 갚으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수학에서는 괜히 헷갈리게끔 매달 말에 A1씩 갚는다 이런 말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야. 그럼 내가 돈을 그냥 언제 빌렸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달 초에 빌렸다고 생각해서 그 달 말이 되면 1월 1일에서 1월 31일이 된 거니까 한 달 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실제로는 이런 멘트는 없다고. 아시겠어요? 그냥 무조건 시점이 초든 중순이. 그럼 중순에는 돈 안 빌려? 중순에도 빌릴 거 아니야. 그럼 매달 중순에 갚아야 되잖아. 그런 말이 없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일본에서 복사하듯이 그냥 번역해서 베껴온 걸 이런 문제나 좀 개발을 해서 좀 바꿔놓지. 일본은 저렇게 해요. 옛날 거예요. 옛날. 몇십 년도 더 됐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똑같아요. 안 바꾸고. 여기 봐. 그러니까 니들이 그런 걸 따지기가 머리 아프니까 그냥 적금을 넣을 때는 초에 넣는 게 정상적인 적금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배운 공식을 쓰시면 되고 돈을 갚을 때는 그냥 말마다 A1씩 갚는 거를 정상적으로 갚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A1을 갚으면서 끝나는 거라 그래서 맞지? 집중. 모르겠다. 설명은 자세하게 내가 나름 하는데 정리한 걸로. 자, 현재 내가 A1 빌렸어. 네. 그럼 내가 1회 A1을 갚는다고 맞습니까? 처음으로 A1을 갚는다는 얘기지. 이 처음으로 A1을 갚는 거는 돈 빌린 시점으로부터 몇 달 지난 거야? 한 달 지난 거야. 아까랑 어떤 차이가 있나 봐. 아까는 2회째 A1을 넣을 때가 현재에서 한 달이 지난 후였잖아. 근데 돈을 갚을 때는 처음 A1을 갚을 때부터가 현재 시점에서 한 달 지난 거랑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잘 들으세요. 1회 넣고 또 2회 또 A1 넣고 잘 봐. 계속 가서 마지막 내가 12회째 얼마를 넣을 거야? A1을 넣으면서 종료야. 맞습니까? 네. 이해돼? 네. 그럼 돈을 갚을 때까지 총 몇 개월이 지난 거야? 12개월.
12개월. 12개월이 지난 거라고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 됐어? 그럼 잘 들어. 내가 매달 A1씩 12번으로 나눠 갚겠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야. 자, 현재 내가 A1 빌렸어. 은행에서 월요일은 알프로래. 내가 매달 말에 A1씩 12번 갚아서 이 돈을 다 청산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그럼 돈을 갚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한 달 지날 때부터 한 번씩 갚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 A1을 갚는 시점이 현재 시점에서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 이거야. 그럼 두 번째로 A1을 갚는 시점이 당연히 현재에서 똑같이 몇 달 지난 시점. 그럼 12회를 갚는 시점이 현재 시점에서 당연히 12개월 지난 시점. 그럼 12개월 지난 시점에 A1을 갚음으로써 계약 종료.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나 잘 봐. 어쨌든 돈을 갚을 때까지 12개월이 지났지. 근데 돈은 12개월 전에 빌린 거 아니야. 최종적으로 마지막 돈을 내는 시점하고 비교를 하면 내가 돈을 빌린 시점은 12개월 전에 빌린 거라고. 그럼 니들이 생각을 해봐. 니들이 만약에 1,000,000원을 그죠? 누구한테 빌려줘. 그리고 나중에 걔가 나눠서 갚겠대. 그럼 12개월 후에 다 갚겠대. 그럼 12개월 후에 걔한테 받은 돈이 1,000,000원이면 나는 손해보는 거야. 아시겠어요? 왜 그래? 이자. 내가 그걸 친구한테 안 빌려주고 그 1,000,000원을 그냥 12개월 전에 은행에 넣어놨으면 12개월 후가 됐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000,000원이야? 아니면 1,000,000원에 12개월치 이자가 붙은 금액이야? 12개월치 이자가 아예 잘 들어야 된다고. 12개월치 이자가 붙은 금액이라고. 일단 집중력이 너무 떨어진다니까. 잘 들으라니까. 그러니까 돈을 빌리거나 차를 사서 나눠 갚는 그 돈을 합친 게 A1이 되면 안 돼. 손해본 거라고. 차를 네. 팔거나 돈을 빌린 사람이. 네. 그러면 이거 다 합친 게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요 놈의 12개월 동안 이자 붙은 거랑 똑같아야 본전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수학에서는 이득을 실제 생활이면 그것보다 더 받아야 돼. 내가 이득을 챙겨야 되니까. 근데 수학에서는 그냥 그 상황이 똔똔이 되는 상황만 생각하겠다 이거. 그냥 잘 들으세요. 내가 갚아야 될 금액은 A1이 아니라 이거 이제 아시겠어요? 이 A1에 12개월치의 이자 붙은 걸 갚아야 된다고. 맞아? 오케이. 이해돼? 내가 갚아야 되면 이걸 갚아야 된다고. 은행에다 A1을 넣어놓고 12개월 후에 내가 찾을 수 있는 금액이 이거 아니야. 가장 기본적인 원리학계. 맞아? 네. 그럼 니들이 매달 A1씩 갚아서 12번을 통해서 다 갚은 금액이 얘랑 똑같아야 되는데 내가 A1씩 12번 갚았다고 해서 이걸 12A라고 하면 안 된다고. 당연하죠. 왜냐면 내가 처음 갚은 그 A1은 내가 처음 갚은 이 A1은 마지막 A1 갚을 때까지 몇 달이 지났어? 다시 이 A1이 요 시점이 됐을 때는 몇 달 지난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야 12개월이 지난 거니까 한 달 지나서 A1 갚았잖아. 그럼 이 A1은 갚은 시점에서 11개월이 지난 거지. 그럼 나도 갚는 입장에서 그 A1을 그때 은행에다 넣어놨으면은 나중에 다 갚는 시점에서 이자가 붙을 만큼 풀어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A1들에 대한 이자 붙은 걸 다 합친 걸 갚은 거라고. 그게 얘랑 똑같아야 된다 이거야. 마지막은 안 붙어요. 당연히 안 붙지. 얘는 적금이 아니라 갚는 거니까 갚으면서 끝난다 그랬잖아. 내가 아까. 그러니까 처음 넣은 거는 마지막에 뭘로 바뀌어 있어? A 플러스 R에 11대 이렇게 바뀌어 있다고. 맞아? 그럼 그 다음 넣은 건 A 곱하기 플러스 R에 10.
요 전에는 이렇게 됐겠지. 마지막 A1 넣으면서 끝이라고 얘는. 이 A가 이자가 붙을 필요가 없다고. 그냥 A1 갚으면서 끝이란 말이야. 이 그림도 잘 그려놓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12개월 후에 은행에다가 돈을 갚는 금액은 이만큼을 갚는 거다 이겁니다. 나도 은행에다 넣어놨으면 이자가 붙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지는 지대로 은행에 넣어놨을 때 붙은 금액하고 나는 나대로 은행에 넣어놨을 때 받은 금액하고 이게 똔똔이 돼야 된다. 잘 들으세요. 한마디로 이걸 적금이라고 친다면 마지막 A는 이자가 없이 끝난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이걸 아까 정상적인 적금하고 비교한다면 마지막에는 A는 이자가 없이 일종의 A가 넣자마자 다시 달라는 그런 개념으로 돼서 다 더하게 된다 이거야. 돈을 갚을 때는 이렇게 다 더하는 게 정상적으로 돈 갚는 거야.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이 누구예요? A 공비는? 1 플러스 R. 당연히 12번 갚으니까 항의 개수는 12개는 똑같아. 다만 첫 번째 항이 A였느냐 정상적인 적금에서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이었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럼 요 놈의 합구하는 공식을 쓰시면 어떻게 돼요? 요 놈의 합구하는 공식을 쓰시면 미수열의 합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첫 번째 항이 누구고요? A 공비가 1 플러스 항의 개수 몇 개? 12 12개 똑같다니까? 그럼 R-1이라면 얘도 분모가 누구만 남아? R분의 첫 번째 항이 누구기 때문에 A 얘는 A가 들어가고요 1 플러스 R에 12제곱 빼기 1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적금과 정상적으로 돈 갚는 걸 생각하면 딱 여기가 A냐 A에다 1 플러스 R이 곱해져 있냐 그것만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돈을 갚는 거는 요 두 놈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뭐 하는 거야? 돈 갚는 거야. 한마디 정상적으로 돈을 갚는다는 얘기는 마지막에는 그 이자가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가 A만 들어가면 되고 정상적인 적금하고의 차이는 딱 그거밖에 없다고. 근데 걔랑 똑같은 애가 누구라고? A가 아니라 A에 이자 붙은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n번에 나눠서 갚는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12가 아니라 누가 들어가면 돼? n이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돈을 갚는다는 거는 요 박스를 물어본다라고 니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외워야 될 게 두 개 있어요. 정상적인 적금과 정상적으로 돈 갚는 거. 이 우측이 A냐 A 곱하기 1 플러스 R이냐 그 차이가 있다는 얘기라고. 여기까지 가능? 이 그림까지 잘 그려놓으세요. 여기에 대한 문제를 또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세요. 일단 5번을 먼저 봐. 3번은 앞에 했던 건 똑같이 두 번 쓰는 거기 때문에 5번을 먼저 보세요. 이달 초에 가격이 얼마? 20만 원인 카메라를 살 때 20만 원을 먼저 지불하고 그럼 얼마 남았어? 300만. 그럼 내가 3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이달 초에 산 거야, 맞아? 300만 원을 빌렸다고 생각해도 좋고 300만 원짜리 샀으니 먼저 300만 원 나눠 갚아야 된다는 얘기. 몇 개월 할부로 구입했대? 24. 왜 이거 어디서 12개월이 나오는 24개월로 나눠 갚는다고 맞습니까? 예. 월요일은 몇 프로래요? 이달 말부터 밑줄 지불해야 될 금액을 물어봅니다.
이달 말부터 갚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아시겠어요? 다시 이달 말부터 매달 A1씩 갚아 나가서 24번 갚고 끝나겠다는 얘기야. 이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정상이 되게 하려고 300만 원을 그 월 초에 빌렸다는 말에 그냥 써놓은 거라고. 그럼 그달 초, 그달 말, 한 달 지났다고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문제의 99%는 항상 이런 문제들은 초에 돈을 빌리고 그렇기 때문에 갚을 때 항상 말에 갚는다라는 말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럼 출발합니다. 니들이 갚아야 될 금액은 300만 원이야? 이제? 아니면 300만 원에 24개월 후에 원리합계를 갚아야 되는 거야? 원리합계를 갚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니들이 갚아야 될 금액 여기하고 매칭시키려고 지금 여기 라지 A에 들어간 게 얼마가 들어간 거야? 300만 원이 들어간 거니까 300만 원에 1 플러스 R인데 R이 2%니까 소수로 바꾸면 0.0이잖아. 그러니까 1. 얼마? 0.2의 몇 제곱? 24제곱만큼을 니들은 갚아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A1씩 24번 갚는다고 해서 여기다 그냥 24A 이렇게 써놓으면 저 터진다고 아시겠어요? 그 24번에 나눠 갚는 그 개념도 아까 설명한 일종의 그런 이자 붙은 애들을 다 더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놈이랑 똔똔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분모 R에 누가 들어가? 0.02. 그럼 A가 물어보니까 A 누군지 모르니까 쓰시면 되고 맞아? 1.0 똑같잖아. 얼마? 1.02에 몇 제곱? 이렇게 똑같구나 라고만 매칭 시키시면 돼. 예전에는 겁나 더러운 문제도 많았는데 이제 이거는 교과가 바뀌면서 이 정도도 조금 어려운 시간 속하는 거야. 여기까지. 그럼 이걸 뭐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근데 거기 보시면 항상 단수 조항이 뭐가 나온다고? 이거 얼마로 계산하래? 1.6에서 1 빼면 그럼 분모 문제 얼마 곱해라? 100을 곱하면 2분의 60이니까 여기가 30A가 되고 맞아? 여기다 10을 곱해주면 여기가 30 곱하기 얼마가 돼? 16. 30으로 나눠주시니까 A 값이 딱 얼마 나와? 분명히 계산할 때도 분모 문제에 1000의 거듭제곱 적당히 곱해서 이 정수로 바꾸라고. 그러니까 매달 얼마씩 갚으면 돼요? 16만원씩 갚으면 된다 이거니까. 답이 몇 번? 2번으로 가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 이제 4번 보세요. 4번. 어? 어떻게 30이 된 거예요? 그럼 분모 문제 100씩 곱했다고. 네. 2분의 60 되잖아. 맞추면 되니까 30 나와. 아니 그게 300 곱하기 1.6 하면 아, 오케이. 나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이요. 여기서는 3번하고 6번 문제는 솔직히 버려도 되고요. 1번, 2번, 4번, 5번만 확실하게 집에 가서 딱 가리고 한 번씩 더 풀어보라고. 아니면 요거 끝나면 내가 지금 가리고 풀라고 시간 줄 테니까 다시 가리고 풀어보란 말이야. 교과서에서도 딱 그 정도야. 갚는 거는 안 나오는 교과서도 많고. 자, 4번 보세요. 4번 문제 읽어봐. 올해부터 80 매년 말에 얼마씩 받아? 10년 동안 지급되죠. 그럼 내가 연금을 80만 원씩 10번 받는다는 얘기가 맞지? 예. 내가 매년 말에 니들이 나이가 들어서 나는 연금 받는 매년 말에 80만 원씩 몇 번 받는다? 10번 받는다고. 그럼 생각해봐. 내가 마지막 10번째 80만 원을 받으면 거기서 끝이야. 맞지? 맞지? 근데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에 나눠받는 돈을 연이율 5%죠? 그 다음에 복리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5일 초에 그죠? 한꺼번에 받고 싶대. 그 한꺼번에 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럼 이게 말만 바뀌었지 얘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연금을 80만 원씩 매달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말마다 80만 원씩 10년 동안 10번 받는다 이거 아니냐고. 문제를 읽어보시면 이건 내가 뭐 문제로 나온 대로 그냥 쓴 거라니까. 근데 한 번에 받다니까 이걸 또 넣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설명을 하려고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라는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거예요. 보세요. 이게 왜 지금 좀 전에 한 거랑 똑같냐면 그 한꺼번에 받는 금액을 A1이라고 한다면 원래 10년 동안 나눠 받아야 되는 걸 지금 올 초에 한꺼번에 받고 싶게 이거 아닙니까? 이해돼? 그러면은 올 초에 A1을 한꺼번에 땡겨받겠다는 얘기지. 잘 들어. A1을 한꺼번에 땡겨받겠다고. 근데 나는 원래는 어떻게 받는 거였어? 매년 말마다 얼마씩? 80만 원씩 12년 동안 받는 거였다 이겁니다. 이해돼? 그럼 니들 가만히 생각해. 여기서 갚는 금액이 300만 원이랑 똑같았어? 아니면 300만 원에 이자 붙은 거랑 똑같았어? 이자 붙은 거랑 똑같았지? 왜 그래? 24개월 동안 갚기 때문에 현재 300만 원은 24개월 후에 300만 원보다 더 큰 금액이 돼 있단 말이야. 맞아? 다시 얘기합니다. 24개월 후에 갚는 게 종료이기 때문에 현재 300만 원은 24개월 후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24개월 후에는 300만 원보다 더 큰 금액이 돼 있다고. 똑같은 거야. 매년 말에 80만 원씩 10번 받아서 10년 후에 내가 돈 받는 게 종료가 되는데 맞지? 그거를 한꺼번에 올 초에 땡겨받고 싶대. 그럼 올 초에 땡겨받는 이 A1은 이거 받는 거랑 똑같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왜? 10년 후에 받는 거를 땡겨받기 때문에 다 받는 것보다 덜 받아야 돼. 맞아? 왜? 그래야 그 금액이 10년 후에 이자가 붙은 것만큼 얘가 다 받는 거기 때문에 땡겨받을 때는 덜 받아야 된다고. 왜? 적게 받아야 그게 10년 동안 이자 붙어서 이거 다 받는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이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마지막 10번째 80만 원이 80만 원이 아니고. 뭐 80만 원씩 받는 건 똑같지. 근데 땡겨받는 금액이 그러니까 이게 얘랑 매칭시키면 뭐랑 똑같냐면요. 땡겨받는 금액을 A1이라고 한다면 내가 처음에 A1 빌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냥 내가 A1 뭐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빌린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그 A1 빌린 거를 매년 말에 얼마씩 80만 원씩 10번에 가는 나눠 갚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말을 바꾸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A1이 이 돈 받는 금액하고 똑같으면 안 되고 요 300만 원이 요 돈 갚는 금액하고 똑같으면 안 되고 300만 원의 원리 합계가 얘네 돈 받는 거랑 똑같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을 땡겨받는다는 얘기는요. 그냥 그 땡겨받는 금액을 A1이라고 한다면 그 A1을 그냥 빌렸다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그 A1 빌린 거를 매년 말에 얼마씩 80만 원씩 갚아 나간다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상황을 바꾸면 그게 그거란 얘기지. 이건 또 뺄까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정말 이 늘어난 거에서 원래 받는 금액 뺄 거예요. 현재 금액은 10년 후가 되면은 금액이 늘어나거든. 그러면 니들이 10년 동안 받은 금액은 맞죠?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올 초에 똑같이 다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돈 받는 게 10년 후에 끝나기 때문에 땡겨받고 싶으면 그죠? 이 A1의 이자가 10년치가 붙은 애랑 이거 받는 거랑 똥똥이 되는 거거든 10년 후에. 그러니까 현재 10년 전에 이걸 받고 싶다면
10년 후에 받는 금액인 이놈보다는 적게 받아야 된다 이거야, 맞아? 네. 그럼 다시 얘기하면 그냥 A1을 빌렸다고 생각하고 그걸 매년 말에 80만 원씩 나눠 갚는다라는 문제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그게 그거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요거 다 받는 금액이니까 니들이 빨리 뭐 표시를 해야 내가 지금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안다고. 오케이. 이거 받는 금액이 이 A랑 똑같은 게 아니라 이 A의 누구? 10년 동안 내 원리함께랑 똑같아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초에 땡겨받는 금액을 A1이라고 한다면 요 놈하고 이 A1이 똑같은 게 아니라 이 A1의 누구? 10년치 이자 붙은 거랑 똑같이 해야 돼. 그만큼 A는 돈을 이거 다 받는 거보다 덜 받아야 된다 이거 아시겠어요? 10년치 이자 붙은 것만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10년에 1100만 원이 됐어. 그럼 내가 80만 원씩 10번 받으면 원래는 1100만 원 받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올 초에 땡겨서 받고 싶으면은 얼마밖에 못 받는 거라고. 1000만 원. 왜? 그 1000만 원 10년치 이자 붙은 거를 내가 다 받는 거였는데 10년치 이자를 안 받고 내가 받겠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덜 받아야 된다. 이해돼요? 네. 그래야 내가 1000만 원을 지금 받아서 은행에다가 10년치 넣으면 나중에 10년 후에 1100만 원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받는 1100만 원이랑 똑같아진다 이거지. 땡겨받을 땐 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땡겨받는 금액을 A1이라고 한다면 이 A1에 1 더하기 얼마? 0.05에 몇 제곱? 10제곱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1. 얼마? 0.5에 몇 제곱? 10년 동안 니들이 받는 연금이 땡겨받는 금액에 10년치에 이자 붙은 거랑 똑같다 이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는 뭐 들어가면 돼 이제? R이 얼마니까? 0. 얼마? A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야? 80이고 맞습니까? 여기에 뭐 들어가요? 1. 얼마? 0에 몇 제곱? 그러니까 연금을 땡겨받는다고 치면 그 땡겨받는 금액을 빌린 돈으로 생각해서 빌린 돈을 풀듯이 똑같이 푸시면 되는 얘기야. 매달 받는 연금이 갚을 때 매달 얼마씩 갚는 거랑 똑같으냐고 생각하시면 결론적으로 식이 똑같이 나옵니다. 됐어요? 네. 지금 계산하는 것도 똑같으니까 빼서 계산하시면 땡겨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지 않겠어요? 계산해봐요. 계산하시고 종료시까지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딴 거 하지 말고 요거 정리한 거 내용 정리 공식 외우시고 풀이 딱 가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한 번씩 풀어서 동일한 식이 나오나 확인해 보시고 안 되는 거 개별적으로 질문을 더 하세요. 지중이 됐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원래 줄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한 번에 받으려면은 A 그 뭐지? 80만 원 10번 받는 거에서 그 연이율만큼 줄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단순히 얘기하면 내가 현재 A1을 은행에 넣었어요. 그러면은 10년 후가 되면 그 돈이 뭘로 바뀌어? 그럼 10년 후에 이만큼의 돈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A랑 똑같은 거라니까. 10년 후에 1100만 원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그냥 1000원이나 마찬가지라고. 이자가 10년치 붙어서 1100만 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연금 다 합쳐가지고 1100만 원 받는데, 오케이? 그럼 내가 땡겨받으려면 얼마밖에 못 받아. 그럼 이 1000만 원에 10년치 이자가 붙어야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고. 이쪽이 네가 10년 동안 연금 받는 금액,
네가 A1이 네가 땡겨받은 금액 1,100만 원이 되려면은 땡겨받은 금액이 아, 몇 이해했어요. 숫자가 붙어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아, 이런 건데 내가 지금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고 어차피 풀 때는 딱 내가 중요하다고 알려드린 걸 기억해서 공식으로 푸시면은 거의 학교 시험 문제는 풀린단 말이야. 그냥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애를 쓰는 건데 그 공식을 좀 외워가지고 적용을 시켜보란 말이야. 교과서에 문제도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 그 외워가지고 내용 이해가 됐으면 외워가지고 전목을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시켜서 식을 세워보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 식이 잘 세워지면 아 내가 이제 요거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멀뚱멀뚱 독서하듯이 또 그냥 눈으로만 보다가 끝내지 말고 딱 가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식을 세워보란 말이야. 이거 내일 써야 되는데. 가리고 하나씩 해봐. 이거 딱 객수 맞게 뽑아. 아래다 이게 딱 가리고 문제만 읽고 한번 해보란 말이야. 가리고 끊어. 태연이 다 깼어? 이해돼서? 전시까지밖에 없어 시험 그치? 원래 딱 가리고 써봐 다시. 그럼 이만큼 받는 거야? 그치 인정. 한 번 넣는데 왜 아니 너의 정수가 이게 쭉 이렇게 여기 쓰죠. 그러니까 2회 될때 1 플러스 R 넣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R 넣고 12회까지 하면 12개 오는 거죠. 1 플러스 R. 응. 그러니까 이거지. 그럼 여기는 거기가 A 이거 왜? 여기 이게 누가 D 거꾸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여기 잘못한 거 문제가 똑같이 했구나. 결론은 정상적인 적점 정상적으로 돈 갚는 거 생각해서 공식이 어차피 애들 보내고